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정철입니다. 간만에 시승기로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찍게 된 시승기, 이 시승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우디 Q3 스포트백입니다. 네, 지금 이 Q3, 정확히는 Q3 35 TDI 스포트백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이 아우디 SUV 중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SUV가 바로 Q3입니다. 경쟁 모델인 X2랑 비교를 했을 때 차체 사이즈는 휠베이스, 전장, 전폭, 전고 모두 다 더 큰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디자인이에요. 그런 만큼 이제 이 차량의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Q3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그릴 패턴이에요. 전체적인 모양, 그러니까 팔각형 싱글 프레임 그릴의 모양은 동일한데 기본형 Q3 같은 경우에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가 있는 그런 격자 형태의 패턴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Q3 스포트백은 벌집 무늬, 이런 허니콤 무늬의 패턴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범퍼의 디자인도 트림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사실 기본형 Q3와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트림과 프리미엄 트림 두 가지 트림 중에 윗급인 프리미엄 트림에는 이렇게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의 이 클래딩이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어요. 이 차량은 이 옆모습의 실루엣이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차죠. 확실히 쿠페형 SUV다 라는 게 딱 느껴지는 그런 굉장히 멋진 위에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형 Q3랑 비교를 했을 때 45mm, 그러니까 4.5cm가량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죠. 이 차의 옆면 휠을 보면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이어가 사이드월이 굉장히 두꺼운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죠. 프리미엄 트림에는 18인치 휠이 가장 큰 휠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이 스포츠백에는 19인치 휠이 가장 큰 휠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아우디의 옆모습에서는 이 팬더 위의 면이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아우디는 이 팬더 윗부분의 면, 이 엣지와 면을 이용을 해서 이 각 네 바퀴 위에를 아주 강하게 포인트를 주는 그런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꽈트로를 나타내는, 꽈트로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본형 Q3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문 아래쪽에 있는 이 라이트 캐쳐라고 불리는 이 면에 모서리들, 이 모서리들의 면이, 날이 훨씬 더 날카롭게, 소위 말하는 R값이 훨씬 더 작게 들어갔습니다. 기본형 Q3를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었다면은 이 Q3 스포트백으로 오면서는 이 부분에 날을 확실히 세워놓은 그런 것으로 좀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뒷모습에서는 자동차 디자인에서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정말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 폭은 기본형 Q3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앞쪽에서부터 시작된 이 루프라인이 쭉 낮게 떨어지면서 뒤쪽 창이 굉장히 낮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모양이 굉장히 양옆으로 넙대대한 그런 아주 좋은 스탠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이 트렁크의 면에 얇게 이런 스포일러 같은 면이 하나 잡혀 있고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쪽 범퍼의 디자인도 이 Q3를 굉장히 스포티하게 만들어주는 그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면들을 나눠 놓는 그 요소들이 기본형 Q3에 비해서 조금 더 얇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차를 시각적으로 좌우로 더 길어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일단 이 아래 보이는 이 은색의 독특한 테두리가 이 차의 캐릭터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그 다음에 아래쪽 디퓨저를 형상화한 디자인도 스포티함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죠. 더불어서 이 아래쪽 범퍼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 각도가 기본형 Q3에 비해서 훨씬 더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차의 뒷모습을 아주 스포티하게 다듬어 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렁크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아래쪽이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 제법 높아요.
거의 제 골반 정도까지 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 놓는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 좌우에 조그맣게 수납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열어보면은 타이어 리페어 킷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뒷자리를 한번 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폴딩은 4대 2대 4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시트는 어깨 부분의 버튼을 눌러서 폴딩을 하고요. 양쪽의 시트는 아랫부분에 위치한 스트랩을 당겨서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실내 디자인은 기본형 Q3와 동일합니다. 위쪽에는 이 송풍구 층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센터 콘솔 층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층과 이 아래층 사이에 클러스터가 딱 박혀있는 그런 커다란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문 손잡이에서부터 이어지는 뒤쪽 트림 부분과 이 앞에 보이는 아우디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러 가지 색상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센터 콘솔의 앞쪽 부분을 보면은 이 시동 버튼이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이 부분의 공간이 저는 왠지 모르게 좀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아래쪽에는 비상등,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 오프 스위치, 이런 스위치들이 여기에 토글 형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기어 노브가 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 기어 노브의 디자인이 조금 아쉽네요. 기존에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그 좌우로 길쭉한 디자인 있잖아요. 물론 평소에 사용하는 그 길쭉한 디자인은 이 앞쪽에 있는 터치 패널을 조작할 때 손목을 받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차에도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이 기어 노브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뒤쪽의 암레스트는 각도를 조금씩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도 조절 이후에 앞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팔을 조금 더 편하게 위치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뒷자리에 한번 앉아봤어요. 지금 이 앞자리는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운전 자세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키가 174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뒷자리에 앉아보면은 발밑 공간도 제법 넓고 앞에 무릎 공간도 이렇게 주먹 하나는 널널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관에서 볼 수 있는 그 날렵한 루프라인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손해보는 거는 최소화했다, 그게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뒷자리를 위한 송풍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뒷자리를 위한 USB 포트는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가 않네요. 뒷자리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이 헤드레스트가 조금 더 아래로 쑥 들어가서 이 앞쪽 운전자의 시야를 조금 더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은 2.0L 직분사 터보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탔었던 티구안이랑 동일한 엔진이에요. 2.0L TDI 엔진인데 그거랑 동일한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변속기는 에스트로닉 7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성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티구안과 동일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거의 똑같아요. 방음 대책이 더 좋다거나 그런 부분은 뭐 특별히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거의 비슷한 정도의 소음 그리고 비슷한 정도의 진동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티구안을 탔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 힘이 아주 파워풀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초반에 토크가 강력해서 차를 훅 하고 밀고 나가는 느낌은 있는데 그 훅 밀고 나간 이후에는 조금 밋밋한 그런 반응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도심에서 편하게 타고 다니는 용도의 차로는 뭐 딱 적당하지만은 근데 뭐 그거 이상의 어떤 스포티한 주행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Q3 스포트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일반 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트림이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이 프리미엄 트림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주행 감각이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그 승차감이 조금 단단하다,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그 끝자락에서 조금 충격이 톡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제법 큰 요초를 지난다거나 그럴 때는 충격이 좀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느껴지기에는 좀 단단한 느낌이다, 이런 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을 해주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조향 보조 시스템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옵션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무선 카플레이예요. 지금 무선인 상태에서 앞쪽 카플레이가 실행이 되고 있죠. 저는 이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무선 카플레이는 이제 다른 모든 차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편해요.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지금 이 아우디의 MMI 인터페이스가 사용을 해보면은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 시승차를 받고 이 인터페이스를 좀 조작을 해보는데 진짜로 거의 적응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을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직관적이에요. 항상 아우디가 이 안쪽 인터페이스의 이 인터랙션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쓰기 아주 편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터치는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햅틱 피드백은 없는데 소리로 전달되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전달되는 이 피드백이 눌렀다는 거를 알게 딱 피드백을 전달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아우디의 버추얼 콕핏, 이 부분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양쪽 다이얼의 크기를 좀 더 작게 하고 다른 정보들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이 다이얼을 더 크게 하고 다른 정보들을 좀 작게 보느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쪽의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 현대차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 차들 보면은 이 드라이브 모드랑 이 계기판의 그래픽 디자인을 연동시켜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진 않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 따로 작동을 하고 이 콕핏의 스타일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운전을 할 때 느껴지는 시야는 저는 굉장히 개방감이 좋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해서는 이 양옆의 개방감은 좋아요. 이 운전석의 양옆 개방감, 그 다음에 앞쪽 아래 개방감은 좋습니다. 근데 이 위쪽 개방감은 조금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호등의 위치가 그 정지선보다 좀 더 안쪽으로 붙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 신호등이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 시야는 아주 좋진 않지만은 이 아래쪽 시야는 운전하기에 굉장히 편한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이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됐다 보니까 승차감이 사실 부드럽다고 할 수는 없는 승차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 스트로크의 끝자락에서 툭툭 치고 들어오는 그런 충격들이 전달이 다 되고 있어요. 특히나 과속 방지턱 같은 요철을 지날 때는 조금 더 그게 많이 느껴져요. 일반적으로 도로를 다니면서 그런 조그만한 잔진동 같은 거는 잘 걸러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잔진동이 막 자잘하게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오진 않는데, 그런 부분 외에 좀 큰 요철에서는 확실히 좀 단단하다,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세팅입니다. 스티어링 휠 감각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미 날카롭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은 조금 더 날카로워져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진 않지만은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차체를 되게 가볍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즉각 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확실히 이 아우디 Q3 35 TDI 스포트백 모델은 그냥 일반적인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아우디의 Q3 스포트백 35 TDI 디젤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 차는 확실히
이 디자인에서 굉장히 큰 승부수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럼 저희 오토캐스트는 또 다음번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